평창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두고 주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마장 공모에 브로커가 끼어들면서 마을을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전화기 불량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응급안전이란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비밀을 사건 당사자에게 누설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퇴직 공무원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도내 택시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횡성과 양양에 이어 평창에서도 화상경마장 유치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경마장 설치를 공모 형식으로 추진하면서 일명 브로커가 끼어들어서 마을을 들쑤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2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평창군 봉평면. 지난해 말부터 화상 경마장으로 불리는 막권 장외 발매소 때문에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쪽에선 사행성 도박장인 문화계 고장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사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가 화상경마장 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마사회에서 회사를 맡긴다? 근데 그 회사도 정확한 회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찬성 반대가 나오면 지역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포기하려 합니다. 한국 마사회는 승마 체험 등 레저 시설이 포함된 공원형 장애 발매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지 물색과 주민 설득 등 직접 사업에 나서는 대신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 접수하면 사업 타당성만 검토하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생겨나 마을 지원 사업 같은 불확실한 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공모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저희하고 전혀 관계 없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고. 앞서 횡성군은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양양군은 논란 끝에 신청했지만 마사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란의 소지가 많은 경마장 사업을 사실상 경쟁에 붙이면서 조용한 마을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전화기의 분량이 잦아서 응급대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이 시스템 개선에 무관심하면서 응급안전이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어르신 응급호출기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인 사회복지사가 출동해 호출기를 점검했더니 이상하게도 바로 119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엄연히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먹통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겁니다. 응급요원들은 센터로 접수되는 신호를 믿지 못하고 하루 두세 번씩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전화기 업체와 지난달까지 모든 불량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먹통 전화기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는 데가 안 켜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 와이파이 그런 기계처럼 그런 거를 세우면 서비스 종결이나 이사 등으로 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일을 전문가가 아닌 응급요원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말 응급전화기 설치 이후 수리를 요청한 기기만 150대에 달하고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강원도 거점 응급관리센터와 서비스의 장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사회보장정보원마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한테 제가 이 연락을 올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응급안전 서비스. 관계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제도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시청 소속 컬링팀이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고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춘천시청 소속입니다. 20살 동갑내기인 김민지와 김수진, 양태희와 김혜리는 지난해 소년고를 졸업하고 춘천시청 컬링팀에 입단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기력이 날로 좋아졌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일본 스킵샷이 나가면서 딱 동메달 따게 됐을 때 애들이랑 그냥 껴안고 그냥 기뻐했던 것 같아요. 춘천시청 컬링팀의 활약으로 춘천이 컬링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 중 컬링팀이 있는 곳은 춘천이 유일합니다. 강원도 학교 컬링팀은 신남초등학교에서 소양중과 남춘천 여중, 춘천 기계공고로 이어집니다. 학생 선수들의 성장에 따라 춘천이 컬링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춘천의 컬링 전용 경기장 건설이 보류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춘천시는 6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경기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강릉에 경기장이 생겼는데 춘천에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부 입장으로 사실상 건립이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춘천은 예전부터 빙상의 고장으로 불렸습니다. 춘천 컬링이 더 성장하려면 경기장 건설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봄이면 동해안 하천에는 알을 낳기 위해서 회귀하는 황어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어떼의 모습을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통에 황금색 줄이 선명한 황어떼 수백 마리가 펄떡거리고 있습니다. 서로 부대끼며 몸도 비틀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생애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낸 황어떼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강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황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몸에 화려한 황금색 줄이 선명해집니다. 해마다 봄철이면 동해안 하천에는 이처럼 알을 낳기에 회귀하는 황어들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미 황어들은 돌틈 사이에 노란 알을 낳고 숨을 거둡니다. 부화한 황어들은 여름에 바다로 나가 3, 4년을 살고 40cm 안팎의 어미가 돼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황어라는 물고기는 잉어과 어류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강과 바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겠고 3, 4월에 연어처럼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갈밭에다가 이제 알을 놓고 태어난 하천으로 되돌아온 황어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수사 비밀을 사건 당사자에게 누설한 검찰 수사관 A씨를 어젯밤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수사관은 공무원 뇌물수수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당사자인 공무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퇴직 공무원인 B씨도 입건했으며 원주시가 발주한 사업 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택시 기본 요금이 6년 만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강원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거리 요금을 현행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 요금은 시 군별 택시 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강원도 지역 버스 노동조합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 임금을 보전받지 못하면 다음 달 8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노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주 68시간과 주 52시간 등으로 근로 일수와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에 대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14시간 이상씩 근무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지만 근로시간이 줄면서 급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목철을 맞아 지역별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횡성구는 내일 오전 10시 횡성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자두와 미니 사과, 사과 대추, 아로니아 등 인당 4본씩 모두 10,000본을 나눠줍니다. 원주는 오는 28일 원주 따뚜 공연장 앞에서 인당 최대 9본의 묘목을 나눠주고 영월은 오는 29일 동강 둔치에서 12,500본을 배부합니다. 원주시, 여주시, 횡성군 등 3개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해 추진한 원주 추모공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주시 흥하면 사제리 일원에 34,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원주 추모공원은 모두 7개의 화장로와 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 부대 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새로운 추모공원이 문을 열면서 원주시 태장동에 있던 기존 화장장은 철거되고 공연장과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도내 122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친환경 상상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20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도내 126개 초등학교에 친환경 상상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상 놀이터는 정형화된 놀이터와 달리 아이들의 상상을 반영한 생태 친화적 놀이터로 흙, 모래, 물과 나무 등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원주시가 무단횡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펜스를 주요 도로에 확대해서 설치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높은 부건로와 건등로, 치악로 등 7개 구간 1.3km의 구간에 설치되며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난해에도 13개 구간 4km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했으며 무단횡단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횡성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택시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섰습니다. 택시 미터기를 누르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와 음성이 안내되는 방식으로 횡성 지역 택시 80여 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성경찰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금융기관으로 이동 중인 승객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선발하는 레슬링 아시아 쿼터 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평창군과 대한레슬링협회는 2020년 3월에 열릴 예정인 레슬링 아시아 쿼터 대회 유치 신청을 냈고 현지 실사를 위해 세계 레슬링 연맹 임원진 등이 내일까지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회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기장과 훈련장, 숙박시설, 주변 관광지까지 둘러볼 예정입니다. 최종 개최지는 오는 5월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